네, 이제 13분 뒤면 특검이 최종 수사 결과를 박영수 특별검사가 직접 발표합니다. 검사 출신인 이중재 변호사 그리고 특검 취재해온 한현희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자, 우선 한현희 기자 계속 특검 취재해 왔죠? 네, 그렇습니다. 90일 동안의 그 취재하는 기간 중에서 제일 긴박했던 또 제일 그 인상적이었던 때는 어떤 때였습니까? 여러 취재 기자들이 같은 순간을 꼽고 있는데 아무래도 저도 이재용 부회장이 구속되던 순간이 아닐까 싶습니다. 네, 왜 그랬던 거죠? 첫 번째 영장이 기각된 이후에 영장을 재청구할지 여부를 두고도 상당히 이견이 많았는데 결국 영장을 재청구했고 또 그 구속영장이 발부되느냐 되지 않느냐가 앞으로의 수사에도 굉장히 많은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특검으로서 굉장히 중요한 순간이었는데 그게 결국 발부가 돼서 특검을 취재해온 입장으로서 지금까지 수사가 잘못되지 않았구나 이런 생각도 조금 했던 것 같습니다. 네, 박영수 특별검사를 직접 이렇게 만나서 그 취재할 수 있는 기회도 많았나요? 초기에는 변호사 사무실 앞에서 기자들이 소위 말하는 뻗치기라고 하는 앞에서 기다리다 보면은 나와서 한마디씩 하시곤 했는데요. 본격적인 수사에 들어간 이후로는 절대 뭐 기자들과 얘기도 하지 않았고 그 전에 공개됐던 전화번호도 바뀌어서 실제 수사가 진행된 이후에는 박영수 특검과는 저희가 직접 접촉할 기회는 없었습니다. 처음에는 그 핸드폰 번호도 알려져 있었군요. 본인 핸드폰 번호도. 공개되진 않았지만 기자들이 취재를 통해서 알았는데 네. 이후에 수사가 본격화된 이후로는 번호가 바뀌어서 저희가 전화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네. 자, 지금 보여드리고 있는 현장이 이 시각 서울대치동 특검 사무실입니다. 어느 때보다도 기자들이 많군요, 오늘. 네, 그렇습니다. 평소에도 기자들이 많은 편인데 오늘은 그 배는 되는 것 같습니다. 지금 보면은 빽빽하게 되어 있고 뒤에도 보면 사진 기자들이 아주 뒤까지 올라서 있는 모습인데요. 오늘은 기자들뿐만 아니라 경찰들도 지금 기자실 안에 배치가 되어 있다고 합니다. 평소에는 그 현관 1층과 3층 출입구 쪽에만 경찰이 배치되어 있는데 오늘은 만에 하나의 상황을 위해서 입구 쪽에 엘리베이터 입구 쪽에 경찰이 서서 신원 확인도 꼼꼼하게 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 자, 어제는 그 공소장 재판에 넘길 때 법원에 보내는 공소장 내용을 저희 YTN이 보도에 단독 보도를 했었고요. 오늘 최종 수사 결과에는 어떤 내용이 주로 담길 것이라고 보십니까? 예, 일단 뭐 박영수 특검이 이미 밝혔죠. 얼마 전에. 지금 뭐 삼성의 뇌물 관련 부분 그리고 김기춘 전 실장의 그 소위 말하는 그 블랙리스트 관련 부분. 이 여기에 관한 재판은 3개의 재판이 될 것이다. 이렇게 했기 때문에 아마 오늘 발표에서도 그걸 가장 중점적으로 얘기하지 않을까. 그리고 이 혐의를 발표하면서는 과연 대통령을 특검에서는 공모자로 본 것 같은데 공모자로 본 근거에 대해서도 간략하게 언급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그 다음으로는 이제 뭐 정유라 씨의 그 의대 입학과 학사 관리에 관한 비리 혐의 그리고 소위 말하는 그 비선 진료 거기에 관한 수사 내용이 발표가 될 거고요. 특히 이제 비선 진료와 관련해서는 뭐 대통령의 소위 말하는 뭐 세월호 7시간의 행적에 관해서 특검이 지금까지 밝힌 내용을 설명을 할 수 있을 걸로 생각하고요. 그리고 이제 또 하나 곁들인다면은 지금 최순실 씨가 독일에 설립한 코오레 스포츠를 통해서 삼성으로부터 받은 78억 원 여기에 대해서는 특검이 이미 그 몰수 보전 추징 보전 조치를 해놨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최순실 씨의 그 재산에 관련된 부분 여기에 관한 수사 내용을 발표를 할 겁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는 특검의 수사기간이 연장이 되지 않아서 특검이 할 수 없었던 부분, 즉 대통령에 대한 대면 조사, 청와대 압수수색, 그 다음으로는 이제 우병우 전 민정수석에 대한 수사, 그리고 이제 삼성 이외의 그 대기업들에 대한 뇌물 혐의에 대한 수사, 뭐 이 부분을 얘기할 걸로 생각을 합니다. 네. 지금 저희가 보여드리고 있는 곳이 브리핑하는 기자들 모여 있는 곳이고요. 전체 그 특검 사무실의 구조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대치역 설릉역 바로 앞에 있는 건물을 사용하고 있는데 17층부터 19층까지 3개 층을 특검이 사용하고 있고요. 기자들이 저곳에 있는 또 다른 한 층을 기자실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 3층 중에 한 층이군요, 저기가.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특검 그 수사가 실제 진행되는 곳은 또 다른 2층이 있는 곳이고요. 3개 층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3개 층이 있고 여기는 또 다른 층이고. 네, 그렇습니다. 같은 건물 안에 있지만 층은 전혀 다르게 사용하고 있고 또 엘리베이터 건물에 3개가 있는데 그 중에서 2개는 뭐 기자들을 비롯해서 일반인들이 사용할 수 있는데 한 개는 오로지 특검이 사용하는 그 층에만 서게 되어 있고 들어갈 때도 앞에서 뭐 신원 확인을 거치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수사하는 그 공간 쪽으로는 기자들이 가볼 수 없는 거군요.
전혀 접근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유일하게 공식적인 취재가 되는 접촉이 되는 곳은 저곳밖에 없는 거고 브리핑룸밖에. 브리핑룸에서 공식적인 접촉을 할 수 있고 네. 또 입구가 1층과 3층밖에 없기 때문에 사실 주로 피의자들이 3층으로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네네. 3층에서 계속해서 기다리고 있다 보면은 예. 누가 들어오는지 정도까지는 확인을 할 수 있기 때문에 3층 앞에 보면은 기자들이 항상 앉아서 예. 혹시 오늘은 누가 오지 않을까 이렇게 기다리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뭐 여담이지만 조폐공사 파업 유도 사건 1998년 특검 도입됐을 때 그때 제가 현장에서 취재를 했었는데 그때는 이렇게 화장실도 같은 화장실 쓰고 그래서 화장실에서 특별검사 만나서 물어보기도 하고 그랬었는데 아마 그 보안이 그때보다 훨씬 강화된. 굉장히 강화됐습니다. 네. 계단까지도 막아서 계단으로도 올라갈 수가 없게 되어 있습니다. 네. 자, 아까 그 공모자 박 대통령과 최순실이 공모자라는 부분을 강조하는데 오늘 수사 결과에 중요한 부분이 들어갈 것 같다고 예상하셨는데 그 어제 그 공소장 저희 YTN이 단독 보도한 공소장에 그 집을 사줬다는 부분 그런 부분도 그런 맥락에서 볼 수 있는 해석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거 아닌가요? 네, 그게 혐의로 구체적으로 들어간 것은 아니지만 대통령과 최순실 씨가 얼마나 밀접한 관계인지를 설명하는 역할을 하기 위해서 특검에서 공소장에 그런 부분을 적시했습니다. 대통령의 삼성동 집을 최순실 씨와 최 씨 어머니가 함께 구입하고 이후에는 계속해서 관리도 했다 이런 내용도 적혀 있고 그리고 98년부터 박 대통령의 옷을 최순실 씨가 지원을 했고 대통령이 된 이후에는 의상실과 그리고 거기 사무실 비용, 직원 비용까지 최순실 씨가 냈다. 이런 부분이 공소장에 적혀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그만큼 대통령과 최순실 씨가 밀접한 관계였다는 걸 설명하기 위해서 그런 부분을 공소장에 적시한 것으로 보입니다. 네. 저런 부분이 변호사님, 저런 부분이 탄핵 심판이나 또는 그 본안 재판, 형사 재판에서도 상당히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까? 직접 증거는 아니고 정황 증거인데요. 영향을 미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결정적인 증거는 핵심은 이겁니다. 대통령과 예를 들어 삼성이다. 그러면 삼성전자의 이재용 부회장이 독대했을 때 어떤 대화가 오갔느냐. 뭐 이런 것들을 전부 모아서 결론적으로는 삼성이 최순실 씨나 재단에 출연한 것과 그다음에 대통령이 삼성의 경영권 승계를 도와주는 것. 예. 이것이 서로 대가 관계에 있다는 것을 대통령 측과 삼성 측이 공통적으로 인식을 했느냐. 이거를 얼마나 입증하느냐에 따라서 이재용 부회장의 유무죄가 결정되는 거죠. 네. 자, 특검팀 아까 저희가 그 브리핑하는 장소 그리고 취재진들이 몰려 있는 모습을 봤는데요. 그렇게 보안을 철저하게 유지하면은 식사는 어떻게 하나요? 특검팀 그 수사 인력들이 식사는 나와서 합니까? 네, 식사 같은 경우는 특검보들도 밖에 나와서 하고요. 그래서 보면 특검보들이 함께 식사를 하러 가면서 이규철 특검보 같은 경우는 그 앞에서 반대 집회하는 분들이 많은데 길에서 실제로 마주친 적도 있다고 합니다. 예, 그래서 특검보들께 너도 나쁜 사람이지 뭐 이런 식으로 발언을 하기도 했다고 하는데 특검보와 특검 검사들과 함께 밖에 나와서 식사를 하고요. 안에서 조사를 받는 사람들 같은 경우는 네. 주문을 해서 음식을 먹기도 하고 그렇게 한다고 네. 들었습니다. 기자들은요? 기자들 같은 경우도 주변이 아무래도 회사가 많다 보니까 식당이 잘 형성이 돼 있어요. 그런데 네. 저희 YTN 같은 경우는 12시, 1시에도 계속 중계가 이어져서 거의 매번 배달 음식을 먹었습니다. 네. 본인의 고충을 지금 토로하는 거군요. 네, 그렇습니다. 자, 오늘 그 특검 수사 결과가 조금 전 그 부분, 그 공모 부분 말고도 전체적으로 탄핵 심판에 오늘 수사 결과 발표가 영향을 어느 정도건 주겠죠? 예, 지금 뭐 특검의 수사 자료가 헌재에 직접 증거 자료로 제출되는 건 아니기 때문에 법률적으로는 영향을 미칠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특검에서 대통령을 공모자로 판단을 했다. 그리고 판단한 근거를 발표를 할 경우 네. 헌법재판관들의 그 심증 형성에는 어느 정도는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자, 현장으로 좀 가보겠습니다. 이제 3분 남짓 남았는데요. 취재진들이 운집해 있습니다. 운집, 뭐 구름처럼 몰리다란 말인데 딱 그 적합한 표현인 것 같습니다. 저렇게 많이 모이는 날은 그렇게 많지 않았죠? 네, 그렇습니다. 아마 수사 첫날 정도 저 정도 모였었고
마지막 브리핑 때도 저 정도는 아니었는데 네. 지금은 정말 빼곡하게 들어서 있는 모습을 볼 수 있고요. 특검보와 오늘 브리핑 현장에는 박영수 특검이 직접 발언을 하게 되고 그리고 이규철 특검보 등을 포함해서 특검보 4명이 동석하고 윤석열 팀장도 함께 나올 것으로 알려졌고요. 그렇군요. 다만 현장에서 질의응답은 하지 않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네. 아까 뭐 여러 차례 얘기가 나왔지만 이르면 이번 주에 헌재 결론이 나올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민감한 이야기를 할 경우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정제된 발언만 오늘은 브리핑 현장에서 하는 것으로 정리가 네. 되어 있습니다. 기자간담회는 따로 지난주에 한번 했었고요. 네, 지난 특검이. 금요일에 오찬 간담회를 오찬 진행했습니다. 간담회. 이중재 변호사님은 그 검사 재직 시절에 박영수 특검과 같이 근무해 보신 적 있습니까? 저는 뭐 같이 근무는 안 해봤고 제가 97년도에 그 미국에서 뭐 아시아 태평양 지역 조직범죄 회의라는 국제 회의가 있었습니다. 그때 같이 그때 이제 박영수 특검이 대검 강력과장 시절인데 제가 수행을 해서 같이 저 회의에 참석한 뭐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예, 어떤 스타일의 검사였습니까? 굉장히 뭐 정력적이죠. 뭐 일 열심히 하고 그다음에 뭐 소위 말하는 보스 기질이 굉장히 강하죠. 그래서 뭐 따르는 부하들이 많고 제가 그때도 한번 뭐 미국에 같이 동행을 하면서 한번 물어본 적이 있어요. 네. 우리 과장님 하여튼 뭐 평검사 시절에 수사 열심히 하셨습니까? 그랬더니 너 내 별명 모르냐? 그래서 아니 별명이 뭐였는데요? 그랬더니 내가 철인 28호 아니냐? 당시에 뭐 그런 뭐 만화 영화 비슷한 게 있었는데 하여튼 뭐 굉장히 정력적인 분이죠. 지금 입장하고 있습니다. 박영수 특검이 본인 얘기를 지금 막 시작했는데 지금 특검부들과 함께 입장하고 있습니다. 4명의 특검부들 그리고 윤석열 수사팀장도 저 뒤에 같이 오는군요. 지금 들어오고 있는 저 인물이 윤석열 수사. 들어보겠습니다. 자, 우리 특검팀 인사드리겠습니다. 먼저 수사 결과 보고에 앞서서 오늘 이 보고가 지연된 상황에 대해서 여러분께 말씀드리겠습니다. 특검의 수사 결과 보고는 특검법에서도 명백히 선언했듯이 국민에 대한 의무입니다. 다만 수사 결과 보고가 며칠 늦어진 점에 대하여 말씀드린다면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특검의 수사기간 연장이 불투명한 상태에서 1차 수사기간 만료일인 하루 전에 불승인 결정이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특검은 이재용, 최순실 등에 대한 기소 절차를 마무리하고 검찰에 이관해야 하는 기록의 제조 등 업무량이 과다하여 수사기간 만료일에 맞추어 수사 결과를 발표하는 것은 물리적으로 불가능하였습니다. 또한 수사 결과 발표 및 청와대와 국회 보고 준비를 위해서 그동안의 수사 결과를 정리하는 데 적지 않은 시간이 소요되어서 오늘 부득이 이렇게 발표하게 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면은 여기 참여한 우리 특검 수사에 참여하신 간부들을 소개하겠습니다. 특검보 박충근 변호사, 특검보 이영복 변호사, 특검보 양재식 변호사, 특검보 이규철 변호사, 수석 파견검사 윤석열 검사, 수사지원단장 어박용 국장입니다. 수사 결과 발표를 하기에 앞서서 이번 특검 수사에 대한 저의 소회를 말씀드린 후 사전에 배포해드린 보고서에 따라 수사 결과를 간략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소회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민 여러분, 박근혜 정부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 사건을 수사한 특검은 지난달 28일로서 공식적인 수사 일정을
마무리 지었습니다. 국민 여러분의 성원과 격려에 힘입어 짧은 기간이지만 열과 성을 다한 하루하루였습니다. 저희 특검팀원 전원은 국민의 명령과 기대에 부응하고자 뜨거운 의지와 일관된 투지로 수사에 임했습니다. 하지만 한정된 수사기관과 주요 수사 대상의 비협조 등으로 인해서 특검 수사는 절반에 그쳤습니다. 이번 특검 수사의 핵심 대상은 국가 권력이 사적 이익을 위해 남용된 국정농단과 우리 사회의 고질적인 부패 고리인 정경유착입니다. 국론의 진정한 통합을 위해서는 국정농단의 사실이 조각조각 밝혀져야 하고 정경유착의 실상이 국민 앞에 명확하게 드러나야 합니다. 그 바탕 위에 새로운 소통과 화합의 미래를 이루갈 수 있다는 것이 특검팀 전원의 소망입니다. 그러나 저희들은 아쉽게도 이 소망을 다 이루지 못했습니다. 다시 한번 국민 여러분께 죄송하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국민 여러분, 이제 남은 국민적 기대와 소명을 검찰로 되돌리겠습니다. 검찰은 이미 이 사건에 관하여 많은 노하우와 결정적인 증거를 확보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검찰의 자료들이 특검 수사에 크게 도움이 되었습니다. 앞으로 검찰도 우리 특검이 추가로 수집한 수사 자료 등을 토대로 훌륭한 수사 성과를 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아울러 저희 특검도 체제를 정비하여 공소유지 과정을 통해 진실을 여러분께 증명하는 역할을 더욱 열심히 수행하겠습니다. 끝으로 수사기간 동안 국민 여러분께서 보내주신 뜨거운 지원과 격려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지금부터 수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발표 순서는 배포된 수사 결과서의 내용대로 제1장 특별검사 일반 현황부터 제5장 제도 개선 사항까지 순서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1장 특별검사 일반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6년 11월 22일 국정농단 의혹 사건 특별검사법이 공포되고 같은 해 12월 1일 특별검사가 임명되어 업무를 시작하였습니다. 특검 구성원들은 특별검사보 4명과 파견검사 20명 등 총 120여 명으로 조직은 크게 4개 수사팀과 대변인 수사지원단으로 구성하였고 특별검사보 3명과 수석 파견검사를 각 수사팀장에 1명의 특검보를 대변인에 각 배치하였습니다. 특검은 수사 준비 기간 중 검찰 수사기록 4본 5만 5천 페이지를 인계받아 조기에 기록 검토를 마치고 구체적인 수사 계획을 수립했고 2016년 12월 21일 현판식과 함께 보건복지부, 국민연금공단 등 15개소를 동시에 압수수색하는 것을 기점으로 특별검사의 수사가 개시되었습니다. 수사 기간 중 총 46회의 현장 압수수색, 컴퓨터 등 554대의 저장 매체와 364대의 모바일 포렌식 분석, 사건 관계인 조사 등 다양한 수사 활동을 전개하였습니다. 다음 제2장 주요 수사 사건 수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 뇌물 공여 등 사건입니다. 삼성그룹 부회장 이재용이 미래전략실 최지성 실장 등과 공모하여 자신의 경영권 승계 과정에서 도움을 받을 목적으로 회사 자금을 횡령하여 대통령과 최순실에게 뇌물을 공유하고 그 과정에서 외환거래법을 위반하여 회사 자금을 국외로 반출하였으며
그 범죄 수익의 발생 원인과 처분에 관한 사실을 위장하고 최순실은 대통령과 공모하여 이재용 등으로부터 뇌물을 수수한 사건입니다. 이재용 및 삼성 임원 3명을 뇌물 공여죄 등 관련 법규로 위반으로 기소하였고 최순실을 특정 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뇌물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하였습니다. 다음 국민연금공단의 삼성물산 합병 관련 직권남용 및 배임 사건입니다. 이 사건은 문영표 복지부 장관이 청와대로부터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을 성사시키라는 지시를 받고 직권을 남용하여 홍한성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장에게 내부투자위원회에서 합병 찬성 결정을 하도록 지시하고 홍한선 본부장은 위 지시에 따라 투자위원회 위원들에게 합병에 찬성할 것을 지시하고 관련 자료를 조작하는 등의 방법으로 투자위원회에서 합병 찬성 결정을 하도록 하여 국민연금공단에 최소 1,388억 원 상당의 손해를 가한 사건으로 문용표를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죄 등으로 구속 기소하고 홍한선을 특정 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배임으로 불구속 기소하였습니다. 다음 문학의 블랙리스트 사건입니다. 이 사건은 연간 약 2천억 원에 이르는 문화예술 분야의 보조금을 단지 정부 정책에 비판적이거나 견해를 달리한다는 이유만으로 해당 문화예술인이나 단체에 대하여 그 지원을 배제함으로써 예술의 자유의 본질적 영역인 창작의 자유와 문화적 다양성을 침해하고 또한 비협조적인 공무원에 대해서는 부당하게 인사조치한 사건으로 김기춘 전 비서실장, 조윤선 전 문체부 장관, 김종동 전 문체부 장관, 정관주 전 문체부 1차관, 신동철 전 정무비서관을 직권남용죄 등으로 구속 기소하고 김상률 전 교육문화수석비서관, 김소영 전 문화체육비서관을 같은 죄로 불구속 기소하였습니다. 다음 정유라의 입시 및 학사 비리 사건입니다. 정유라의 청당고 및 이하여대 입학, 청당고 및 이하여대 재학 중의 학사 관리 등에 있어서의 특혜 및 각 학교와 승마협회 등에 대한 외압을 행사하는 등 불법 편법에 관한 사건입니다. 이하여대 전 총장 최경희, 신산업융합대학장 김경숙 등 관련 교수 5명을 업무방해 혐의 등 혐의로 구속 기소하고 최순실 4명을 불구속 기소하고 정유라에 대해서는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검찰에 이첩하였고 청당고 학사 비리와 관련하여 대한승마협회장 또는 서울특별시 승마협회장 명의의 허위 봉사활동 확인서 5부를 청당고에 제출하여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는 혐의로 최순실을 불구속 기소하였습니다. 다음 최순실 민관 인사 및 이권 개입 사건입니다. 이 사건은 최순실이 대통령에게 부탁하여 금융기관 인사에 개입하는 등 직권을 남용하고 미얀마 공적 원조 사업 이권 확보를 위해 미얀마 대사, 코이코 이사장 인선에 개입한 후 대통령 등의 영향력을 행사한 대가로 미얀마 관련 회사 지분을 취득한 사건으로 최순실을 특정 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알선수재,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죄로 불구속 기소하였습니다. 다음 비선 진료 및 특혜 의혹 사건입니다. 이 사건은 대통령의 공식 의료진이 아닌 자들이 대통령을 상대로 진료 행위를 하고 그들에게 각종 특혜가 제공되었다는 의혹을 규명하고 그 과정에서 대통령 비서실 비서관들에게 금품이 제공된 사실을 밝힌 사건입니다. 김영재의 처이자 의료기기 업체를 운영하는 박채윤을 뇌물공여죄로 구속 기소하고 안종범을 특정 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뇌물입니다.로 불구속 기소하고 김영재, 김상만을 의료법 위반죄로 불구속 기소하고 전 대통령 자문위 정기양, 최순실이 일가의 주치 입격인 이임순을 국회에서의 증언 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죄로 각 불구속 기소하였습니다. 이 사건은 국가 안보와도 직결되는 대통령에 대한 공적 의료 체계가 붕괴된 대표적인 사례라 할 수 있겠습니다. 끝으로 청와대 행정관 차명폰 개통 사건입니다. 이 사건은 이영선이 무면허 의료인들을 청와대 관저에 출입시켜
대통령의 의료 행위를 하도록 방조하고 수십 대의 차명편을 개통하여 대통령 최순실 등에게 양도하고 대통령 탄핵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허위 증언을 하고 국조특위에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한 사건으로 이영선을 의료법 위반, 방조,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등으로 불구속 기소하였습니다. 이 사건의 수사를 통해 대통령과 최순실이 서로 연락을 주고받은 차명폰 번호, 소위 핫라인이 확인되었습니다. 다음 제3장 의혹사항 조사 결과입니다. 먼저 최순실과 그 일가의 불법적 재산 형성 및 은닉 의혹 관련입니다. 특검법 제2조 12조에 근거하여 그동안 제기되었던 최순실 일가의 재산과 관련된 사항을 망라하여 약 총 28개 의혹사항으로 정리하고 조사에 착수하였습니다. 이 조사를 위하여 대법원, 국세청, 국가기록원 등으로부터 수많은 관련 자료를 분석하고 연 인원 94명을 조사하였습니다. 조사는 대상자들의 현재 재산 파악과 불법 재산 형성 및 은닉에 대한 의혹사항을 조사한 바 있습니다. 그 결과 확인된 최순실의 현재 보유 재산에 대하여 법원에 추진 보존 명령을 청구를 하였습니다. 또한 확인된 최순실의 부동산은 36개, 신고가 기준으로서 약 228억에 이르고 최순실 일가의 부동산은 178개, 2,230억 원으로 확인되었습니다. 현재 재산 보유 사항과 도출된 관련 의혹 사항에 대해서 상당한 진척은 있었으나 재산 형성의 불법 사항과 은닉 사항에 대한 조사가 완료되지 못하였습니다. 앞으로 조사가 계속 이루어질 것으로 보고 그동안의 조사 사항을 정리하여 서울중앙지검에 인계하였습니다. 다음 세월호 침몰 사고 당일 대통령 행정에 관련된 의혹입니다. 이 사건은 세월호 침몰 당일에 대통령의 행정에 관하여 국민적 의혹이 대두되고 있어 비손 진료 및 특혜 의혹 특검법 2조 제14호입니다. 사건에 대하여 수사하는 기회에 의혹 해소 차원에서 그 진상을 조사하게 된 것입니다. 조사 결과 대통령이 2013년 3월부터 2013년 8월 사이에 피부과 자문의로부터 약 3회에 걸쳐 필러 보톡스 시술을 받은 사실, 또 2014년 5월부터 2016년 7월 사이에 김영재로부터 5차례 보톡스 및 더모톡신 등 시술을 받은 사실은 인정되나 세월호 침몰 당일이나 전날에 비선 진료나 시술을 받았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확인할 수 없었습니다. 다음 제4장 검찰 이관 사건은 대통령 관련 뇌물수수 등 사건, 문화계 블랙리스트 사건, 우병우 전 민정수석 비위 사건 및 정유라 입시 및 학사 비리에 관한 사건인데 모두 검찰에 이관하였으므로 자세한 사항은 보도 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제5장 제도 개선 사항에 관하여는 특검 수사기관의 문제, 공소유지 지원 관련 문제, 군사시설 보호시설에 대한 압수수색 검증영장 집행 문제에 대한 제도 개선 사항으로 보도 사항에 잘 기재하였기 때문에 이 보도 자료를 참조했으면 합니다. 이상 국정농단 의혹 사건에 대한 수사를 간략해나마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박영수 특별검사가 직접 수사 결과를 최종 수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약 15분에 걸쳐서 고생들 여러분들 많이 하셨습니다. 정말 그동안 도와주셔서 감사하고 저희들이 미력한 저희들에게 많은 힘이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명의 특검부 그리고 윤석열 수사팀장과 함께 특검 기자실에서 최종 수사 결과 발표를 약 15분에 걸쳐서 한 뒤에 앞서 예고한 대로 일문일답은 하지 않았습니다. 앞서 오찬 간담회를 지난주 말에 한 적이 있었고요. 오늘 배경 설명은 따로 하지 않겠다는 당초의 예고대로 일문일답은 하지 않고 나갔습니다. 조금 전 퇴장했습니다.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90일 동안의 국정농단 사건 최종 수사 결과 발표. 새로운 내용들이 적지 않게 잠깐만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특검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최종 수사 결과 발표는 그 대국민 보고 의무의 일환으로서 수사 결과 발표가 아주 충실하게 이루어져야 할 것이는 당연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아시다시피 이 탄핵이라든지 이런 주변의 상황이라든지 이러한 상황으로 인해서 오해를 불러일으킬 소지가 있어서 오늘 수사 결과 발표도 최대한 간략하게 발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와 아울러서 원래 당연히 이루어져야 하는 그 질의응답도 오늘은 미리 말씀드렸지만은 오늘 생략하였습니다. 질의응답을 생략한 이유는 질의응답 과정에서 여기 지금 참석하신 취재진들의 숫자를 고려하거나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했을 때 짧은 시간 내에는 아마 질의응답이 내실 있게 이루어지기가 불가능하다고 보여지고 아까 말씀드렸던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해서 오늘 질의응답은 하지 못하게 된 점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의 넓은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대신 오늘 중으로 배포된 보도 자료를 보시고 거기에 대해서 의문이 있을 경우에는 각 해당 담당 특검보들에게 개인적으로 전화를 주시면 오늘 중으로 아마 성실하게 다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전화번호를 모른다거나 담당 업무를 모른다면은 저에게 연락 주시면 제가 다 알려드리고요. 그다음에 혹시 전화가 모르는 사람 전화해서 혹시 연락이 안 될 수 있는데 그런 경우는 메시지로 전화 주시면은 해당 특검보들이 아마 성실하게 답변을 해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듭 질의응답을 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널리 양해 바랍니다. 아울러 오늘 정말로 그 특검이 이제 마지막 그 브리핑과 최종 수사 결과 발표를 마침으로써 전부 끝나게 됐는데 다시 한번 그동안 특검에 대해서 깊은 관심을 보여주신 국민 여러분들께 감사드리고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취재진 여러분께도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특검보들을 통해서 전화로 추가 설명을 하겠다는 설명입니다. 그렇다면은 통상적으로 볼 때 취재진들과 특검보들이 통화를 하면은 추가적으로 기사거리들, 배경 설명들이 더 나올 테니까요. 추가 기사거리들이 더 나올 것 같습니다. 오늘 지금 최종 수사 결과 발표에서도 기사거리들 몇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씩 자세하게 분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제일 눈에 띄는 제일 굵은 줄기는 삼성에서 뇌물을 받은 혐의에 박 대통령과 최순실을 공모했다라고 하면서 금액을 433억 원으로 적시를 명시했다는 부분입니다. 좀 설명을 좀 더 해주시죠. 예, 서두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특검은 지금 대통령과 최순실 씨가 소위 말하는 경제적 공동체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뭐 발표는 하지 않았습니다마는 대통령이 삼성동 집을 살 때도 최순실 씨의 어머니인 임선희 씨가 대신 계약하고 돈도 내줬다. 뭐 이런 점 등을 고려해 볼 때 경제 공동체가 분명하다. 그래서 최순실 씨가 뭐 딸인 정유라 씨의 승마를 위해서 지원받은 돈 또는 뭐 K스포츠재단, 뭐 미르재단에서 받은 돈은 결국은 대통령이 받은 것이고 그 반대급부로 삼성은 경영권 승계에 도움을 받았다. 이렇게 판단을 한 것이죠. 그런데 특검 내부에서도 굉장히 이견이 많았던 것 같으네요. 박영수 특검은 지금 뭐 왜 대통령을 공모자로 판단했는지에 대한 이유를 안 밝혔죠. 오늘은 아마 그 헌재 결정에 영향을 끼칠 수 있다 이런 우려를 상당히 한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규철 특검보가 마지막 부분에 뭐 언론에서 추가로 연락을 하면은 그때 상세히 다시 설명을 드리겠다 이렇게 발표를 한 걸로 보입니다. 네, 만약에 박근혜 대통령 탄핵이 인용돼서 형사소추를 안 할 수 있는 특권이 없어진다면은 기소할 때 이 부분이 거의 그대로 433억 원이라 공소장이 이 부분이 그대로 적시돼서 들어갈 가능성이 크겠군요. 예, 그럴 가능성이 많다고 봅니다. 어쨌든 그렇지만은 뭐 탄핵에 인용이 되면은 이제 대통령이 이제 파면되기 때문에 대통령이 이제 일반인의 신분에서 검찰 조사를 받게 되죠. 그래서 검찰에서 대통령을 직접 대면 조사하고 필요하면 뭐 최순실 씨나 뭐 이재용 부회장하고 대질 조사를 통해서 사실관계를 더 확정한 다음에 그다음에 이제 대통령의 기소 여부를 결정할 겁니다. 예. 오늘 박근혜 대통령의 혐의에 대해서 그러니까 지금 삼성 뇌물 혐의하고
블랙리스트도 그 공모했다라는 부분을 명시적으로 밝힌 거죠. 네, 그렇습니다. 이미 앞서 김기춘 전 비서실장과 조윤선 전 장관을 기소할 때 관련 공소장 내용도 저희가 확인을 했는데 거기에도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서 그런 것이다라는 부분이 언급되어 있었고요. 네. 오늘 발표에서도 관련 내용이 있는데 하나 주목할 만한 게 보수단체를 지원하는 화이트리스트도 존재했었다라는 것을 특검에서 공식적으로 오늘 확인을 했습니다. 네. 보수단체들 전경련 통해서 얼마를 지원했다라는 액수도 지원을 68억 원, 2015년부터 이 부분도 액수를 구체적으로 명시한 건 처음인가요? 그동안 관련 보도가 계속해서 나왔었지만 특검에서 공식적으로 뭐 발언을 하거나 하진 않았었기 때문에 거의 처음이라고 보면 될 것 네. 같습니다. 청와대가 대기업에 보수단체 지원을 요구했고 전경련 통해서 2015년부터 68억 원 지원했다는 부분도 오늘 최종 수사 결과에 포함됐습니다. 또 새롭게 나온 부분이 최순실 씨 일가 재산이 2,700억 원대다라는 부분도 공식적으로 확인을 한 거죠. 네, 그렇습니다. 이와 관련해서는 특검이 계속해서 수사를 이어왔는데 지금 여기 있는 것이 수사 결과 발표 내용입니다. 상당히 100장 넘기 때문에 두꺼운데 여기에 보면은 계속해서 수사를 이어왔지만 관련자들이 나이가 너무 많거나 아니면은 관련 기관이 협조를 해주지 않아서 확인을 제대로 못한 부분이 있었다. 네. 그래서 앞으로 추가 확인이 더 필요하다. 하지만 지금까지 확인한 것에 의하면 2,700억 원대로 추정이 된다. 이런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네. 그러나 재산 형성 과정에서의 불법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확인하지 못했다. 그 부분은 그 공소장에 포함하지 않았다, 못했다라는 얘기였고요. 네, 그 부분 좀 부연 설명드리면은 아까 박영수 특검이 그렇게 얘기를 했죠. 그동안 뭐 대법원, 국세청 자료를 뭐 성실하게 분석을 해서 최순실의 하여튼 뭐 코레 스포츠에서 받은 78억 원, 77억 원 이 정도에 대해서는 추징 보전 명령을 이미 그 특검에서 청구를 해놓았고 네. 그렇지만 이제 수사 기간이 연장되지 않았기 때문에 예. 본인들이 보기에는 최순실 개인 재산이 한 228억, 그다음에 이제 일가 재산하면 한 2,200억 정도 되는데 이 부분은 수사를 완료하지 못했다, 연장이 안 돼서, 그리고 이 부분은 검찰에 이첩을 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검찰로서는 이 부분도 수사를 할 걸로 예상을 합니다. 네. 박근혜 대통령이 비선 의료진한테 진료를 받았다는 사실도 처음으로 명시적으로 밝힌 거죠? 네, 그렇습니다. 관련해서는 의혹은 계속해서 이어졌습니다. 뭐 이영선 행정관 같은 경우는 뭐 기치료 아줌마 들어가십니다 등의 문자를 정우성 전 비서관에게 보낸 것이 드러나기도 했었는데 수사 결과 비선 진료 의료진이 박 대통령을 주치의 몰래 진료했었다. 이런 부분도 수사를 통해서 밝혀졌다는 것을 처음으로 명시적으로 밝혔습니다. 네. 주사 아줌마, 기치료 아줌마 등 통해서 100여 차례 의료 행위가 있었다. 그러니까 실정법 위반인 거죠, 이것도. 그렇습니다. 그 의료진이 아닌 사람이 의료 행위를 하는 것 자체도 위반인데다가 대통령의 경우 군 통수권자인데다가 우리 국가 원수기 때문에 신체적인 관련 내용이 밖으로 알려지면 안 되는 상황이라서 주치의를 따로 두고 있는데 주치의나 자무인의가 아닌 그 자격이 없는 사람이 진료를 하는 것 자체도 법을 위반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반면에 세월호 참사 당일 이른바 세월호 7시간 때 미용 시술이 있었다는 것은 확인하지 못했다라고 밝혔고요. 그렇죠. 지금 엄밀하게 보면은 제가 특검법을 쭉 보니까 이 세월호 부분은 특검법의 수사 대상에, 그러니까 1호부터 14호까지 있는데 거기에는 명시되어 있잖아요. 네네. 그리고 이제 1호부터 14호까지 사건을 수사하다가 관련된 사건도 이제 수사를 할 수 있다. 그거에 의해서 이제 특검이 뭐 소위 말하는 블랙리스트 수사를 한 건데 네네. 지금 세월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이규철 특검보가 얼마 전에 이미 얘기를 했죠. 이게 뭐 특검의 수사 대상인지도 좀 불명확하고 범죄적으로 이게 죄가 되는지도 잘 모르겠다. 이미 그 예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보니까 적당히 좀 뭐라고 할까요? 적당히가 아니라 적절하게 타협을 한 발표문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대통령이 좀 이런 비선에 의해서 진료를 받은 건 맞은데 당일이나 전날 비선 진료 의혹은 확인을 못했다. 그러니까 세월호 7시간에 대해서는 의혹은 있었지만 대통령이 실제로 그런 행동을 했는지는 밝히지 못했다. 이렇게 발표를 한 겁니다. 네.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그 참사 당일 오후 한 차례만 머리 손질하고 그다음에 전날 저녁부터 당일 오전 10시까지 행적은 확인 불가. 이건 무슨 의미인가요?
그동안 의혹 중에서 뭐 2차례 뭐 머리 손질이 있었다 이런 정도의 의혹이 나왔는데 확인을 해보니 한 차례밖에 없었다 이런 내용이고요. 네. 또 미용사가 오후에 갑자기 들어가서 하게 됐는데 사실은 그날은 머리나 메이크업을 하지 않는 것으로 되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특검이 수사를 해보니 박 대통령이 비선 진료를 뭐 보톡스라던가 이런 미용 시술을 받은 다음 날에는 그러니까 헤어나 메이크업을 하지 않았다고 해요. 예, 그런 것과 조금 연관이 연결이 있는 것이 아니냐 이런 의문을 제기한 것 같은데 네, 이것은 말 그대로 아직 박 대통령에 대한 조사도 이루어지지 않았고 청와대 압수수색을 했다면 관련 기록도 확보할 수 있었을 텐데 그런 부분도 아직 만료되지 않은 부분이기 때문에 네. 특검으로서도 명시적으로 밝히지는 못하고 확인된 내용들만 이렇게 연결을 지어서 발표를 한 것으로 보입니다. 자, 이 부분도 그 오늘 처음 들은 게 아닌가 싶은데 이대가 정유라 특혜를 받아서 미르재단 사업을 추진했고 미르재단은 2대 3천만 원 넘게 송금했다라는 부분도 새로 확인된 건가요? 네, 그런 것으로 보입니다. 그 이화여대와 관련해서는 최경희 전 총장이나 김경수 전 학장이 정유라 씨에 대해서 부정 입학을 지원하고 또 학사 특혜를 제공한 것은 여러 수사를 통해서 드러났습니다. 그런데 과연 이들이 왜 이런 행위를 했을까? 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전히 의문으로 남아 있었는데 특검이 이 부분에 대해서도 수사를 해봤더니 예. 김경수 전 학장은 인사 지인을 추천을 해서 채용이 되게 했고 또 예. 이화여대 같은 경우도 미르재단과 관련된 사업을 추진을 했다. 이런 부분들이 수사를 통해서 드러난 것으로 보입니다. 네. 자, 이 변호사님께서는 들으시면서 좀 특별히 주목하신 부분이나 지금 저희가 안 짚은 부분 중에 언급하셔야 될 부분 혹시 없습니까? 지금 보니까 특검도 처음에는 제가 볼 때는 오늘 입장이 많이 바뀐 것 같아요. 처음에는 특히 대통령과의 공모 관계라고 이제 특검이 판단한 뇌물죄 부분이라든가 블랙리스트 부분은 예. 왜 그렇게 공모자로 판단하는지, 특히 이제 삼성의 그 뇌물 혐의 관련 부분에서요. 그 부분에 대한 근거를 어느 정도 밝힐 줄 알았는데 오늘 보니까 상당히 후퇴를 했네요. 아무래도 헌재 결정 선고를 임박한 시점에서 상당히 부담을 느꼈던 것 같고요. 그리고 특검법에도 이게 항상 애매한 문제인데 지금 특검법에도 수사 내용을 외부로 발표는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언론 브리핑도 수사 과정에 관해서 브리핑을 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걸 어기면은 특검도 사실은 형사처벌 대상으로까지 명시를 해놓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점들을 고려해서 하여튼 필요 최소한도로 발표 내용을 줄인 것으로 보입니다. 네. 오늘 아까 이규철 특검부가 전화해라 특검부들한테 그 문자를 남겨놓으면 그 연락하겠다라고 했는데 한현희 기자 특검 취재하는 기자 입장에서 오늘 특검부들하고 뭐 통화를 하게 된다면 할 거죠? 어떤 걸 물어볼 겁니까? 확인해야 될 게 뭡니까 지금? 추가로 지금 좀 더 확인해야 될 부분 다시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 대략은 설명은 뭐 어느 네. 정도 된 거죠 지금? 네, 대략적으로 설명이 됐고 또 저희 같은 경우는 그 최순실 씨 공소장에도 아까 말씀하셨던 왜 박 대통령을 최순실 씨와의 공모 관계로 봤는지 이런 부분들이 사실 공소장에 굉장히 상세하게 적시가 되어 있어요. 네, 네. 면담을 해서 어떤 대화를 나눴고 이런 부분들이 다 되어 있어서 그런 부분들을 제외하고 추가로 어떤 부분이 더 필요할지 살펴보겠습니다. 예, 공소장이 또 사실 어떤 경로인지 모르겠으나 지금 공개가 됐으니까요. 여기 또 이 자료도 지금 100페이지가 또 있답니다. 이걸 다 읽은 게 아니니까요. 네, 그렇습니다. 예, 여기에도 또 추가 설명이 사실상 있는 거죠. 네, 아까 말씀드렸던 박 대통령의 그 미용 시술 다음 날에는 헤어나 메이크업 예약을 따로 하지 않았다라는 부분도 사실은 이 자료 속에 들어 있는 거고요. 네. 조금 더 상세한 내용들이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조금 예. 더 분석하는 작업을 거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저 한마디 추가하자면 아마 그런 부분을 좀 확인해야 될 것 같아요. 이걸 특검에서 확인해 줄 수 있는지 없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미 어제 보도가 됐죠. 변양균 전 청와대 정책실장이 네, 네. 신정아 씨요. 신정아 씨가 있던 성공미술관에 기업들로 하여금 후원을 하게 한 이 사건에 관해서 대법원에서는 제3자 뇌물죄공죄도 안 되고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죄도 안 된다 이렇게 판결을 했거든요. 네, 그렇기 네. 때문에 이번 사건이 그 사건과 어떻게 다른지 왜 대통령을 공모자로 본 건지 이 부분에 대한 좀 확인은 예.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게 앞으로의 재판에 있어서 가장 핵심이고요. 대통령 측에서 그래서 어제 그거 헌재 의견서 내면서 그래서 비슷한 것 알고 이번도 무죄다라고 했는데 예, 예. 혹시 이따 기회 되면 그 부분 한번 물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오늘 특검의 수사 결과 발표 생중계해드리고
이중재 변호사, 한현희 특검 취재 기자의 해설 들려드렸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